오늘은 그 주식시장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국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 수익률에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시면 투자자들이 40년이 넘는 동안에 단 2번밖에 겪은 적이 없는 국채 시장의 움직임에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단 2번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인하한 만큼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총 1%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게 9월 중순인데 그 당시 10년물 국채금리의 그 최저치는 3.6%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채금리가 최대 4.8%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1% 내렸는데 오히려 국채금리는 1% 이상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40년 동안 단 2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금리를 내리는 전후 200일 동안에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그러면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내렸는데도 왜 국채금리가 상승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미국 국채에 대한 그 수요 감소, 특히 그 해외 수요의 감소,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관세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관세를 올리면 아무래도 물가가 오를 것입니다. 트럼프의 그 이민자 정책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를 차단하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여름까지 연준이 FOMC 회의 때마다 아니면 연준 위원들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한 말이 있었습니다. 고용이 너무 강하고 임금이 올라서 금리를 못 내린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2023년부터 2024년 여름까지 연준이 계속 금리를 내리지 못했던 이유는 노동 수요가 많고 임금이 상승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임금이 낮아진 이유는 불법 이민자들이 저임금으로 일을 했기 때문인데 이런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이민자를 차단하면 일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미국의 임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인플레가 다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에 발표된 연준의 베이지북을 보면 차기 행정부의 관세와 이민 정책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플레를 반등하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초의 그 10월물 국채금리가 시사하는 바는 금리가 5%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주식시장은 현재는 이걸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금리가 5% 가까이 가면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첫째로 10년물 국채금리가 5%에 근접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12월 PPI하고 CPI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주식시장이 안도하고 국채금리가 하락 전환하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안도했다고 하니까 CPI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온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이 환호한 건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CPI가 예상에 부합해서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PPI가 전망을 살짝 하회하긴 했지만 PPI와 그런 PPI 모두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12월 그 CPI가 전년 대비 2.9% 상승했는데 노동부는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2.6% 상승한 것이 전체 물가지수 상승분의 40%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최근 들어서 브렌트와 WTI가 모두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또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또한 연준의 2인자인 월러 연준 이사가 금년에 3-4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국채금리의 상승을 일본의 금리 인상과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중순의 FOMC 때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미국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그 당시 주가 폭락에 대해 대부분 신문 기사들은 점도표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점도표에서는
2025년에는 금리 인하를 4번 하기로 했었는데 12월 점도표에서는 금리 인하를 2번만 하기로 했고, 이렇게 2025년 금리 인하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이런 기사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이건 그날 나스닥이 3.5%나 폭락한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인데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2025년에 금리 인하를 2번만 예상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커다란 악재가 아닙니다. 알려진 악재 때문에 그날 나스닥이 무려 3.5%나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왜 다 알고 있다고 했냐면 FOMC 바로 직전에 CNBC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경제 전문가들은 2025년에 0.25%씩 두 차례의 금리 인하만 이루어질 것으로 이미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CME 패드워치에서도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25bp 인하한 후에 2025년에는 2번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이미 알려진 또는 충분히 예상된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 나스닥이 하룻밤에 3.5%나 하락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연말을 앞두고 또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차익 실현을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 중요한데, 둘째는 일본의 금리 결정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 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의한 그 블랙 먼데이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블랙 먼데이가 발생한 원인은 두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7월 말부터 미국 빅테크들의 주가가 계속 밀렸습니다. 둘째로는 일본이 7월 31일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2월 FOMC 당시에도 똑같이 미국의 주식이 하락하고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그동안 청산되지 않았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생겼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국은행은 전 세계의 고수익 자산에 투자된 엔화 자금 중에서 2천억 달러, 약 295조 원이 청산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마침 12월 FOMC 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던 바로 그날 오후에 일본이 금리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동결이 예상되었지만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리의 매파적 발언이 예상됐었습니다. 만약 매파적 발언 때문에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때마침 그 하락하는 미국 증시 때문에 선물 계약으로 엔을 조달했던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과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마진콜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하락하니까 마진콜의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 동반 매도에 동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역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앞으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화요일에 일본은행의 히미노 로조 부총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히미노 부총재 발언에 대해 일본 금융계는 금리 인상 시기가 1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도 오는 23일, 24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본의 경제와 물가가 개선된다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언제냐가 문제입니다. 니혼 게이제 신문은 조사 결과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정책위원 9명 중에 과반이 금리 인상에 찬성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책위원 9명 중 5명이 찬성하면 금리는 인상됩니다. 니혼 게이제 신문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과 이후 그 시장 반응 등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정책위원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10년물 국채금리가 5%에 근접한다면 미국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이게 일본의 금리 인상과 맞물릴 경우 또다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에 대한 우려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만약 국채금리가 5%에 근접하면 일본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주식시장의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정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혹시라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에 육박하는지, 둘째,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지, 만약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주가지수는 의외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이 두 가지는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만 크게 상승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로 그 미국의 그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코스피는 9.6%가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무려 21.7%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는 건 금년에 상승할 여지가 크다는 걸 의미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계엄 등의 여파로 경제가 위축된 상태니까 금년 상반기에 역대급으로 많은 돈을 풀 것으로 보이고요. 정치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만 안정되고 투자 심리만 안정되면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좋을 것으로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